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무려 183만 6,170대라는 사상, 전무후무한 판매 기록을 세우며 미국 땅을 뒤흔든 것입니다. 이 숫자는 현대차 그룹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기록이자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오랜 세월 군림해온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 같은 유럽의 네로라하는 명차 브랜드들을 보기 좋게 제쳐버린 위대한 성과입니다. 심지어 수입차에 발을 묶으려던 미국 정부의 살벌한 25% 관세 폭탄마저 뚫어내고 이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사는 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영광 뒤에는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도 참혹한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냉혹한 현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인들에게 그저 한 번 쓰고 버리는 싸구려 차,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차라는 비웃음을 사며 국가대표급 코미디 프로그램의 단골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모두의 조롱을 받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도대체 어떻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가장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해 낸 것일까요? 한때 걸어가는 게 낫다며 무시당하던 브랜드가 어떻게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열광하고 동경하는 최고의 자동차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경이로운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1986년의 그 뜨거웠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 소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야심작, 바로 소형차 엑셀을 들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대당 가격이 5,000달러도 채 되지 않았으니 당시 미국에서 팔리던 그 어떤 자동차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렇게 싼 가격에 굴러가기까지 하는 차가 있다니 하며 신기해했고 너도 나도 현대차 매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출시 첫 해에만 16만 대가 넘게 팔려나갔고 이듬해 에는 무려 26만 대를 돌파하며 미국 수입차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린 자동차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시절만 보면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했던 흥행은 너무나도 짧았던 신기루이자 잔인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자, 문제는 가격만 보고 차를 샀던 소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차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한 결함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주행 중에 엔진이 갑자기 멈춰 서는가 하면 부품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끝없는 장고장으로 정비소를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넓디 넓은 미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서 써버린 엑셀들이 날마다 늘어가면서 현대차에는 어느새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차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취급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몇 년 탄 엑셀은 가치가 아예 바닥으로 폭락해 나중에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품질 실패는 결국 자동차 회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뼈아픈 수모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야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현대차를 아주 단골 농담거리로 삼아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에 더 큰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차량 뒤편에 거대한 성냥을 달아서 불을 붙이세요. 라는 식의 야유가 방송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차가 너무 힘이 없고 형편없어서 로켓처럼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희화화였습니다. 안방극장에서 전 국민의 비웃음을 사게 된 현대차에게 이는 단순한 기업의 부끄러움을 넘어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굴욕이자 깊은 상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이 되자 현대차는 그야말로 벼랑 끝 외통수에 몰리게 됩니다. 한국 본국을 통째로 휘청거리게 만든 외환위기,
즉 잔인한 IF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회사의 뿌리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미 미국 시장에서의 신뢰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현대차는 문자 그대로 파산 직전에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고 이대로 버티다가는 비참하게 짐을 싸서 퇴장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낙담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치욕을 딛고 일어나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현대차는 브랜드의 명운과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바로 그 순간, 현대차는 도망치는 대신 모두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1998년, 현대차는 미국 자동차 역사상 유례가 없던 거대한 폭탄 선언을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년 10만 마일 보증 카드였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같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10년 동안 혹은 10만 마일을 달리는 동안 고장 나면 무조건 무료로 고쳐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현지 브랜드들의 보증 기간이 고작 3년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그야말로 업계를 뒤흔든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실소하며 저러다 수리비 감당을 못해 조만간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비웃었고 무모한 도박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격적인 약속은 단순한 시선을 끌기 위한 마케팅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살아남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라는 전사적인 절박함과 스스로의 자존심을 건 눈물겨운 품질 서약이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 공장과 연구소의 품질을 끝까지 책임지는 특수 조직을 신설하고 설계 도면에 아주 작은 점 하나부터 나사못 하나에 이르기까지 결함을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보증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차는 이제 절대로 쉽게 고장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회사의 명운을 걸고 증명해내겠다는 지독한 집념의 발현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다져온 수십 년의 집념은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복수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장조사 기관인 JD 파워가 발표한 2025년 신차 품질 조사 IQS의 결과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미미한 싸구려 차라며 비웃음을 사던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내로라 하는 17개 거대 자동차 그룹 중 당당히 평균 점수 공동 1위라는 왕좌에 오른 것입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듯 2년 연속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9만 2 건강명에 달하는 실제 미국 소비자들이 227곡의 항목에 걸쳐 까다롭게 평가한 이 성적표에서 현대차 브랜드는 일반 브랜드 기준 2위, 기아는 6위, 그리고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3위를 기록하며 생생한 품질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와 대형 SUV 텔루라이드는 각각의 세부 분승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해 과거의 조롱을 찬사로 바꾸는 가장 완벽한 대답을 완성했습니다. 완벽한 품질을 갖춘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미국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현지화 전략에 있었습니다. 땅이 넓고 대가족 이동이 많아 크고 넉넉한 SUV를 거실처럼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독특한 자동차 문화를 철저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기아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였습니다. 이 차는 넉넉한 3열 좌석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갖추고도 경쟁 모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어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신화를 썼습니다. 매장에 차가 들어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 주어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동네에서 잘 나가는 엄마들이 타는 세련된 차라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가세하며 미국 패밀리카 시장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미국 대가족들의 마음을 훔친 팔리세이드 2세대 모델은 권위 있는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 통산 9번째 수상이라는 대기록이자 까다로운 자동차 전문가들로부터 21세기 가족용 차량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모범답안이라는 극찬을 이끌어낸 쾌거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SUV 라인업의 대활약 덕분에 산타페, 투싼, 팰리세이드가 동시에 분기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하며 미국 시장의 주류 중의 주류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대차 그룹은 다가오는 친환경 전기차 시대의 길목을 가장 영리한 방식으로 선점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독창적 디자인과 압도적인 에셋 속 충전 성능으로 호평받은 아이오닉 5회 동안 미국에서만 47,000대 넘게 나가며 대세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은 아예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여 개발된 야심작이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이 이 차의 전체 물량 중 80%를 미국에서 팔겠다고 공언했을 만큼 미국 대가족의 취향을 그대로 녹여냈으며 넓은 3열 공간과 대용량 배터리를 무기로 미국 전기 SUV 시장에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이 빛났던 것은 트렌드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유연하고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경쟁 자동차 회사들이 미래는 무조건 전기차뿐이라며 한쪽으로만 극단적인 올인을 하다가 시장의 변화에 발이 묶여 고전할 때 현대차는 결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연기관 가솔린 차부터 전기와 기름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파워트레인의 선택지를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든 매장에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정확히 자신에게 맞는 차를 골라 살 수 있도록 만든 이 촘촘하고 영리한 그물망 전략이 결국 거대한 미국 시장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차를 잘 만들고 인기가 높아도 거대한 정치적 장벽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5년 들어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의 무려 25%라는 살벌한 관세 폭탄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가혹한 보호무역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량이 자동차 수출 너켓 급감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치기 전 이미 한 발 앞서 미국의 심장부이자 남부 조지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거대한 도박을 완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구장 1,6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1,176만 제곱미터 부지 위에 세워진 초대형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MA였습니다. 이곳은 수입 관세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철동 같은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메타플랜트는 우리가 흔히 알던 매연 가득하고 시끄러운 과거의 자동차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돌아가는 전통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 AI과 로봇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꿈의 미래형 공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조립하는 대신 5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알아서 척척 나르고 50여 대의 주차 로봇이 완성된 차를 안전하게 옮깁니다.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4발 달린 로봇 스파티, 강아지처럼 공장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리며 사람이 들여다보기 힘든 사각지대의 품질을 날카롭게 검사합니다. 도장 검사는 더욱 경이로운데 차량 한 대당 무려 5만 장의 사진을 찍어 먼지 한 톨만한 미세한 흠집까지 인공지능이 불을 켜고 잡아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완벽한 균일함과 초정밀 품질이 바로 이 스마트 공장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하드웨어의 활용 점정을 찍은 것은 바로 국경을 초월한 현대차 그룹의 정교하고 대담한 백악관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5년 3월 정의선 회장은 주저없이 미국 백악관으로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미국 땅에 무려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거액의 투자 보따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담한 투자 계획에 크게 흡족해하며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만들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라며 공개적으로 현대차를 우리 편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경쟁사들이 관세 폭탄에 벌벌 떨며 몸을 사릴 때 현대차는 오히려 세계 최고 권력자의 전폭적 인지를 받아내는 신의 한 수를 둔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 그룹은 미국 한복판에 대규모 첨단 공장을 지어 가혹한 관세를 유유히 피해 갔을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수천 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선물하며 미국 사회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이질감을 지우고 미국 정부와 지역 사회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은 이 영리한 행보는 닫혀버린 수출의 문을 열고 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버린 글로벌 경영시의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교과서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품질과 제품, 현지 생산, 그리고 발빠른 외교 전략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마침내 2025년 현대차 그룹은 전례 없는 대승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단독 브랜드만으로도 사상 처음 90만 대의 벽을 깨부수며 90만 1686대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기아 역시 창사 이래 최초로 85만 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것은 현대차가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최고급 명차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 위해 만든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였습니다. 무려 9.8%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 시장을 뒤흔든 제네시스는 특히 70과 GV80 같은 고급 SUV 모델들을 앞세워 자존심 강한 미국의 부유층들이 벤츠 대신 선택하는 진정한 드림카로 우뚝 섰습니다. 한때 싸구려 차라며 비웃음을 사던 회사가 매출 규모에서 유럽의 전통 강자들을 압도하고 마지막 남은 편견의 벽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의 위대함은 성공에 취해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치부까지 용기 있게 마주하는 정직함에 있습니다. 새 차를 살 때의 품질을 평가하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는 세계 정상을 차지했지만 최근 발표된 2026년 JD 파워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차의 딜러 정비 서비스 점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차는 최고로 잘 만들었지만 차를 산 이후 정비소에서 겪는 고객들의 경험과 응대 서비스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을 묵묵히 인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정비 과정 전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을 즉각 시범 운영하며 또 한 번의 철저한 체질 개선에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고지, 바로 미국 시장 연간 200만 대 판매라는 역사적 목표를 향해 2026년에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끝없는 도로 위를 당당하게 달리고 있는 수많은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의 반짝이는 차체 안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진 화려한 성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장 잘 나는 차라는 차가운 멸시와 부끄러운 조롱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품질을 끌어올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해 온 지독한 끈기와 뚝심의 결정체입니다. 현대차가 보여준 이 드라마 같은 역전극은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비웃음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초라한 출세 선언과 낮은 출발점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과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는 나약함입니다.
나의 결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한 걸음씩 끈질기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를 비웃던 세상마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위대한 반전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미국 도로를 가득 메운 저 자랑스러운 자동차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